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 그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죠? 예, 뭐 사실은 지난 4월에 이미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 경선이 계속 늦춰지면서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사실상 대선 그 후보가 양진영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후보 추대는 8월에 열리는 두 당의 전당대회에서 최종 이제 그 추대가 이루어지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미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전 부통령이죠.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예. 지난 5일에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의원 수 1991명을 넘어서서 2,000명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 상태였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4월에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선거 활동을 중단하면서 네. 사실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낙점됐던 상황이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3월에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양측 간 이제 본격적인 그 대선 공방, 대선 그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 양측 간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약간 대선 그 작업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 두 당이 여러 정책에 있어서 대척점에 서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나 네. 이제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이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 노선들을 그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권 승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앵커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 책임론 을 두고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민주당 진영,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초기에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으로 이 사태를 이제 그 규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슈가 가장 큰 어떤 대선의 화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흑인 시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군대를 투입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제 흑인 차별을 개선하고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노선을 걷고 있는 쪽이 조 바이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이번 대선을 둘러싼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좀 더 지금 뭐 앞서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씩 앞서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실시된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라는 그 민간 단체의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49.3%, 트럼프가 42.2%, 그러니까 7% 포인트가 넘는, 그래서 오차 범위를 사실은 살짝 넘어서는 정도의 약간 그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조 바이든의 기세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스콘신, 뭐 매사추세츠, 또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이라고 불리는 주에서도 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전체적으로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펜실베니아가 조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중서부의 백인 그 노동자 계층들, 이런 계층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무게추의 어떤 중심이 가운데 있다면 조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이제 그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2016년 대선을 봐도
전국 그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실질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 트럼프에게 몰표가 가면서 힐러리가 패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섣불리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이든 후보 또 트럼프 후보 두 후보가 워낙 뭐 주요 이슈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분야 또 금융시장도 상당히 관심 있게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장 그 상황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 시장을 그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 사람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월가 또는 금융권을 규제해야 된다는 쪽이 민주당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쪽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 다수는 공화당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공화당이 유리하다 그러면 시장에 굳이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조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약간의 어떤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그 민간 배팅 업체 그 조사를 살펴보면 네.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한 51%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상하원에서의 그 어느 당이 이 상하원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법안 처리라든지 어떤 정책의 어떤 주도권이 좌우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그 그래프에서 확인하듯이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30에서 50% 최근 한 석 달간 무려 한 그 2배 가까이 지금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확률상 그 흐름 자체가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고 2017년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본 테마주, 미국 증시의 테마주를 꼽으라면 바로 배당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또 그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배당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을 분출시켰다라는 그 흐름이었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이런 배당주, 고배당 관련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 한 상황을 살펴보시면 S&P 500 지수 그 올 들어 연저점이 3월 23일 기록한 그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후에 지금 S&P 지수가 무려 39%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S&P 내의 배당주 지수는 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배당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 뭐 이걸 그 단순히 그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앞설 것이라는 우려감으로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예.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적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배당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배당주들의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그 선거에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패배를 일정 부분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볼 테마주는 바로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예. 지금 그 이전에 오바마 케어를 뒤집는 정책을 폈던 게 트럼프였고요. 그래서 다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이 그 오바마 케어가 부활되면서 좀 더 강화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따라잡지 못하는 그래서 언더퍼폼되는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시장 내에서의 어떤 민주당 승리를 일정 부분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그 어떤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론조사나 또는 베팅업체의 전망을 보면은 일단은 민주당의 우세가 조금 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민주당이 시장 규제를 앞세우고 있는 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히려 지금 증시만 보면 증시 상황만 보면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미국 대선의 어떤 그런 지금 전망이나 흐름과는 별도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 코로나19 사태 대응하기 위해서 그 통화당국이나 재정당국이 풀어낸 엄청난 그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지금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그
모멘텀으로는 경제 활동이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또 기업들의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회복, 또 경기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 선거 자체가 큰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에 나오는 지속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쪽으로,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간다면 시장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실제 이제 과거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1928년 이후 최근 100년간 미국 대선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공화당 진영에서 대선에 승리했을 경우 그 해에 그 다음 해죠. 그 다음 해에 S&P 500 지수가 무려 한 17% 가까이 상승한 그 통계치가 나오는데요. 예. 그에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실제 상승률은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증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어떤 경험칙들이 한 100년간 지금 누적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조 바이든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유동성의 힘이 워낙 큰데다가 또 워낙 코로나19로 해서 타격을 받았던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일단은 대선 이슈와는 상관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시장에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는 트럼프가 강공책을 써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것 자체가, 그런 어떤 트럼프의 노림수 자체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실제 수산업자들을 만나서 미국산 랍스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EU 진영에 대해서 랍스터의 수입 관세를 더 낮추지 않으면 EU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EU에 대해서도 경고를 날렸거든요. 지금 예. 중국뿐만이 아니고 EU.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상대건 간에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글로벌 어떤 무역이나 글로벌 교역이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1월 3일에 그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 점점 이제 가을로 다가갈수록 트럼프는 초조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 역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칙 때문에 동시에 시장도 초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이 가을쯤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고요. 또 미국 연준이라든지 미국 재정당국의 부양책들이 약발이 이제 그때쯤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 3분기 기업 실적이라든지 3분기 미국 GDP 그 성장률에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맞물리는 올 가을쯤이 될 때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대선이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에도 좀 더 큰 영향이 미쳐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잘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